2007년 미국 페이어트 지역 경찰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어느 유명 프로레슬러의 이웃이었는데요. 해당 선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이웃집에 들렀다가 일가족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건의 놀라운 진상이 밝혀집니다. 프로레슬링 하면 떠오르는 가장 세계적인 단체, 바로 WWE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프로레슬링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개는 이름이 생소한 단체들이고 일반인들이 흔히 알만한 최대 단체라고 한다면 역시 WWE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스포츠 단체 중 하나인데요. 이 WWE를 거쳐간 유명 스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드웨인 존슨 역시도 이곳의 선수 출신이고 존 시나라는 선수 또한 배우 활동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만큼 이 단체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WWE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당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웨인 존슨과 존 시나 역시도 이런 전성기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또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선수들이기도 했는데요. 크리스 베노아라는 선수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선수였는데요. 크리스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드코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180cm가 우습게 넘어가는 레슬링계에서 그의 키는 170대 후반으로 그다지 큰 체구는 아니었는데요. 대신 크리스의 경기력과 레슬링 기술 등은 같은 레슬러들도 최고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며 특히 한눈에 봐도 부상을 입을 것만 같은 위험한 기술 또는 그런 경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관중들은 늘 실망스럽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는 크리스 베노아의 등장을 언제나 환호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은 그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2006년에 챔피언을 따냈던 크리스는 다음 해까지 타이틀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WWE 벤전스란 이름의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벤전스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2007년 6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크리스 베노아의 동료 레슬러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차보 게레로에게 음성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크리스 베노아였는데요. 자신의 아내 낸시 베노아 그리고 아들 다니엘 베노아가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3일 오후에 텍사스 보몬트에서 열리는 하우스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차보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딘가 불안했던 크리스의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몇 분 뒤 다시 크리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다음날 아침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차보 게레로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메시지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크리스 베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낸시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5통이나 보내져 왔던 것인데요. 그중 4통에 크리스의 집 주소가 중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차보는 문자를 확인한 뒤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크리스가 휴스턴에 도착할 테니 그때 문자들에 관해 물어보기로 합니다. 일요일 오전 휴스턴 공항에 크리스를 마중 나간 차보, 그가 예약했다던 시간대에 비행기가 도착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객들 중 크리스 베노아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늦게 WWE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크리스 본인이 걸었던 전화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못해서 휴스턴에는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후에도 휴스턴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챔피언 결정전이 걸린 벤전스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걱정됐던 차보 게레로는 WWE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는 크리스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인 페이어트 카운티 경찰서에 연락해서 크리스 베노아가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알아봐달란 부탁을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크리스의 집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 가족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 찾아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이웃은 며칠간 크리스 가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 점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이웃에게 부탁해서 크리스의 집에 혹시 잠시 들어가 볼 수 없겠냐고 물었는데요. 왜냐면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경찰을 낯선 사람으로 의식하고 크게 짖어대며 경계해서 쉽게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의 집에 들어갔던 이웃이 잠시 후 완전히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경찰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숨진 크리스의 아내 낸시와 아들 다니엘이었습니다. 낸시는 객실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이미 목숨을 잃은 지 며칠은 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Hey, County 911, what is your emergency? Hi, the cops came to my house an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okay because they sent me over to my neighbor's house, Chris and Nancy, asked me to hop the fence because they have attack dogs, and I went in and someone, the little boy and the mom are and so I ran out to scream to them, but then they went in the house and they haven't come out yet. Are they okay? Have you Okay, hold on just a moment. 그리고 크리스 베나의 시신 역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에 마련되어 있던 그의 개인 운동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크리스 베나, 낸시 베나, 다니엘 베나 세 가족이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잠적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강력 범죄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와 가족에 대한 소식이 본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WWE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전부 취소 혹은 정지하고 크리스 베나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집에는 다른 레슬러들이 출연하여 크리스 베나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추모사를 직접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 베나의 일가족 사건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소행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크리스 베나 본인이 벌인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7년 6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아내 낸시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날 저녁 사건을 벌이게 되었으며 아들 다니엘은 그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가 동료 차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사건을 벌인 직후나 마찬가지 였던 것인데요. 이튿날인 24일 크리스는 지하에 있는 운동실로 내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나 유서 등은 없었으며 다른 제3자의 개입이나 흔적 등도 없었는데요. 결국 크리스 베나는 자신의 가족에게 사건을 벌인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WWE에서는 사과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Last night on Monday Night Raw, the WWE presented a special tribute show, recognizing the career of Chris Benoit. However, now some 26 hours later, the facts of this horrific tragedy are now apparent. Therefore, other than my comments, there will be no mention of Mr. Benoit's name tonight. 대중들은 그가 이런 사건을 벌인 원인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WE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제기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거대한 근육질의 체구를 보유하고 또 바쁜 스케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로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충동과 분노가 제어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에 크리스가 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인 아내 낸시 베나는 크리스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를 했던 적도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크리스 베나의 주치의였던 필 에스틴의 사무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스틴이 크리스 베나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여러 약을 처방했던 것이 밝혀졌고 크리스 베나만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여러 차례 해왔음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주장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노인스키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전직 레슬러로 역시 WWE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레슬러로 활동했을 때 과도한 기술 등으로 인해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을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경험을 들며 크리스 베나의 머리를 검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의 뇌를 정밀하게 부검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웨스트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신경외과 과장 줄리안 베일스는 크리스의 뇌가 85살의 치매 환자와 비슷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만성 외상성 뇌병증과 뇌 전체에서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나 행동 문제만이 아닌 분노 및 충동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제정신으로 살아가긴 어려워 보였을 것이란 뜻이었는데요. 이런 심각한 뇌 손상을 가지게 된 연유로는 그의 하드코어한 경기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레슬링에는 종종 철제 의자를 가지고 상대를 가격하는 이른바 체어샷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체어샷을 수행하는 양측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에 대고 때리거나 혹은 양손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 부분을 보호하지만 크리스 베너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머리 쪽에 체어샷을 그대로 허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자주 사용하던 기술 중에는 다이빙 헤드벗이란 기술이 있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점프해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의 몸을 타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자신의 머리에 충격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원 스플렉스 등의 기술도 자주 구사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들이 뇌에 축적되었을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크리스 베너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의 하드코어함이 결과적으로는 그를 망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건의 진범은 바로 케빈 설리번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와 그의 아내 낸시는 서로 재혼 관계였습니다. 크리스도 전 아내가 있었고 낸시 역시도 전 남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케빈 설리번이 낸시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크리스와 낸시 두 사람이 맺어진 이유가 상당히 특별합니다. 프로레슬링에는 특정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요. 케빈 설리번과 낸시 그리고 크리스 베너 역시도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낸시는 당시 실제 부부였던 케빈의 매니저를 맡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크리스가 낸시와 서로 엮이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시나리오에서만 끝났어야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케빈 설리번과 낸시는 1997년 이혼하게 되고 낸시와 크리스는 2000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케빈과 크리스, 낸시가 서로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으며 케빈이 사건을 벌였고 크리스가 다 뒤집어 썼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케빈과 크리스 부부는 사는 곳이 완전히 달랐으며 제3자의 흔적이 있었다면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의 팬들이 이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았던 나머지 다른 진범이 있을 거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장이 의외로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크리스 베너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그의 전기 영화인 크로스페이스가 제작 중이란 기사에는 영화의 내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케빈 설리번이 마치 진범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진 중 한 명이 이에 반대하며 프로젝트를 떠나기도 했고 결국 이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크리스와 낸시의 유족이 해당 영화 제작을 반대하여 영화 자체가 아예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WWE에도 많은 여파가 생기게 됐는데요. 일단 이때까지 WWE가 모토로 삼았던 거친 싸움꾼들의 세계 컨셉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하드코어함이 자극적이고 인기가 좋았지만 이런 사고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수하게 프로레슬링 자체에 집중시킴으로써 경기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연관되는 선수가 나오면 즉시 활동 정지나 해고, 방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무관용 원칙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006년 초부터 시작된 선수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웰니스 캠페인 역시도 좀 더 강화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WWE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 단체는 최고 경영자인 빈스 맥마흔을 비롯해 여러 선수와 경영진들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크리스 베노아. 결국 WWE는 그의 흔적을 지워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여러 영상에서도 그의 경기나 등장이 편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구나 관련 상품 등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프로레슬링을 소재로 한 게임에서도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아주 가끔 언급이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크리스 베노아가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장남 데이빗이 그의 아버지였던 크리스의 뒤를 따라서 프로레슬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크리스 베노아의 외모와 너무나 흡사한 나머지 레슬링계에 데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죄를 저지른 것은 크리스 베노아인데 데이빗까지 그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데이빗이 닉네임으로 자신의 본명이 아닌 크리스 베노아 주니어를 사용하길 원한다 밝히고 크리스 베노아가 입던 복장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기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데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가 레슬링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경력은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도 하지만 크리스가 벌였던 사건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액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그가 아닌 그의 부인이었던 낸시 베노아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프로레슬러의 자리에서 결국 이런 사건을 일으켜버린 크리스 베노아. 저 역시 프로레슬링을 즐겨보고 좋아하던 세대로서 그의 사건이 가져온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던 그의 열정이 결국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가족들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전 프로레슬러 크리스 베노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